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생경제의 불안과 기록적인 가계부채의 증가는 이러한 기본권마저 앗아갔는데요. 자, 이런 가계의 경제적 문제를 금융정책에서 나아가서 복지적인 해법으로 접근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인데요. 자, 오늘 이 시간 이 센터를 이끌고 있는 박정만 센터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더운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있다는 건 사실 저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일단 센터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여기 오면서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네. 한 2,540만 명이 애청하는 94.5 YTN 생생경제에 출연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센터는 가계부채 비상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재무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가계부채가 악성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요. 두 번째,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른 시민한테 개인 파산, 회생을 지원해서 부채의 악순환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빚으로 갚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이런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연계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보통 금융, 경제하면 정부나 이런 곳에서 해주는 역할이 정책을 만드는 것 정도로만 사실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금융이랑 복지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지난 8년 동안 저희 센터로 약 4만 1,000명 정도의 서울 시민이 찾아주셨고요. 네. 그중에서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른 시민 8,130명의 악성부채 2조 406억 원이 법률적으로 면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 개인 파산자 10명 중에 1명은 저희 센터 사건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네. 예를 들어서 주거 조건이 열악하거나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빚을 상환유예 받거나 파산을 통해서 급한 불을 끈다 한들 또 다시 빚을 지지 않겠느냐. 그렇죠. 실제로 8년 동안 저희 센터를 찾아주신 시민분들의 채무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월세 없어, 집세 없어, 실직하거나 또 일자리가 없어서 생계비 때문에 생긴 빚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복지의 영역인 것이지요. 그런데 대출이 이걸 대신하다 보니까 당장은 빚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또다시 빚으로 갚는 악순환이 계속되더라. 그래서 저희는 빚 문제 해결과 동시에 또는 사후에 임대주택이나 일자리 연계 등 활용 가능한 복지 자원을 연결을 해서 빚으로 갚는 악순환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나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복지인 것이죠.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으니까 왜 금융이랑 복지가 이렇게 같이 좀 의미가 붙어서 연결이 돼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빚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빚을 갚으면서 내 생계가 위협을 당한다면 절대 그게 안 되는 거고 그 생계가 위협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곳이 바로 지금 센터장님께서 계시는 이 바로 센터인데 사실 저희가 생생경제 이 시간을 통해서도 가계부채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해드렸고 뉴스에서도 아마 보셨을 테지만 센터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또 이 가계부채 상황을 남달리 보실 것 같거든요. 예. 서울 시민들의 이 가계부채 상황 어느 정도나 심각한가요? 예, 그 가계부채 문제는 비단 그 서울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가계부채가 국민 경제에 주는 영향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가계부채 규모가 1,765조 원을 넘었습니다. 체감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 3천만 원짜리 고급 승용차를 전 국민한테 보급을 해도 남는 규모입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네. 우리가 돈의 흐름을 볼 때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거를 써서 소비가 활성화되고 소비가 또 활성화되면 기업들이 생산을 하고 또 그것이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선순환 경제 구조인 것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일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소비로 이어져야 하는 구간이 동맥경화처럼 꽉 막혀 있습니다. 바로 이자를 포함한 어마어마한 금융 비용 때문이지요. 네. 돈을 벌어도 쓰지 않습니다. 아니, 쓸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도 나왔는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젊은 부부가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빚 갚는 데 쓴다고 합니다. 자아실현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갚아야만 하는 빚 때문에 사실상 노동이 강제되는 효과가 발생하죠. 또 소비가 위축되니까 기업의 생산과 고용도 떨어집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국 저성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경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저희 센터 현장에서도 일자리를 빚 문제와 함께 일자리를 연계하려고 해도 네. 일자리가 없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거는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만 센터장님도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표어 같은 옛날 표어처럼 만들어서 그 현관문 앞에 붙여놓는 게 한동안 유행이었거든요. 네. 일터로 나가라 너에겐 빚이 있다. 혹시 표어 보셨나요? 그렇죠. 그런 거를 뭐 회사에서 붙이는 경우도 있고 집에도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야 뭐 현실은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갚을 능력이 되는 그렇습니다. 건강한 경제 소비 상태에 있는 분들에겐 사실 좀 농담 반 진담 반처럼 받아들여지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어깨 빚이 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안정된 건강한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린다면야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문제는 취약계층이 이런 금융권에서는 돈을 빌리지 못하니까 그렇죠.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면서 또 문제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독보석과 같은 불법 대부업체가 뭐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네. 물론 저희도 기본적으로 입장은 같습니다. 하지만 근데 저희 현장 경험에 비춰보면 독촉과 추심으로 인한 어떤 심리적 압박, 자존감 상실 이런 문제들은 불법, 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던 분들이 요즘처럼 코로나와 같은 어떤 경제적 위기를 맞고 경험해보지 않은 어떤 독촉과 추심 앞에 서면 네. 상당한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십니다. 위축되죠. 뭐 예. 다소 딱딱하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리면 네.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변호사 하다가 취업 신고하고 여기 공공기관이 이 센터에서 근무를 하니까 네. 10년 가까이 이용해 왔던 은행이 마이너스 연장 이제 더 연장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면서 한두 달 안에 일시 상환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아마 많이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참 저도 참 답답하고 네. 막막했었는데요. 저 같은 변호사도 하긴 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갑작스런 어떤 금융의 위기 상황은 사실 합법, 불법을 불문하고 어떤 시민들의 정신줄을 놓게 만들고 또는 자존감을 상실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빚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사람을 위축시키게 만들고 빚이 있는 게 뭔가 내가 말을 할 수 없는 나만의 어떤 이 단점이나 병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좀 괴로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또 센터를 찾으시기도 할 텐데 혹시 기억에 남는 사례 있으신가요? 예, 뭐 저희가 다양한 뭐 사례가 많다 보니까요. 어느 하나를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 오히려 서울 안에 저희 센터가 14개가 있습니다. 지역 센터가 14개가 있는데 인터넷에서 서울금융복지 이렇게 찾으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가지고 그 상담 후기를 읽어보시면 빚 문제 때문에 어려우시다가 이걸 극복하시고 어떻게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지 이런 많은 사례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센터장님 관련된 다른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뭐 금융복지상담센터 자체에 대해서 좀 곱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뭐 이렇게 지자체나 정부나 나라에서 나 대신 빚 대신 갚아주는 게 있으면 나도 빚 안 갚을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 돈으로 나는 성실하게 빚 갚는데 그럼 나는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네. 맞습니다. 충분히 저희도 뭐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째, 저희 센터는 대출 상품 또는 뭐 대출 상담이 없습니다. 빚을 대신 갚을 수 있도록 빌려주는 것으로 오인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또 그런 분들이 전화 주시면 대출 문의를 하시면 저희도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둘째, 안 갚는 사람이 아닌 갚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시민, 못 갚는 시민한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세 번째, 빚을 잘 갚으신 분들은 저희 센터에 오시면 더 잘 갚을 수 있게끔 예방 차원에서의 재무 상담을 또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 그다음에 허쉬 초콜릿 사장 밀튼 허쉬, 그리고 또 뭐 디즈니 영화로 유명한 월트 디즈니, 이런 사람들도 모두 개인 파산을 겪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성공 사례가 없는 게 너무 아쉽고요.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자본주의는 우리 실패의 양분을 먹고 꽃을 피운다, 이렇게 봤었을 때 경제적 실패자가 어려움을 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국가와 사회가 보듬고 안아줄 때 우리 사회 공동체 사회도 번영을 이룰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금융복지인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실패가 있어야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은 참 많이 하는데 유독 경제적으로 실패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사람들이 곱지 않게 보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실패라는 게 뭐 경제 모든 분야를 떠나서 실패란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누군가는 반드시 복지 차원에서 마련해줘야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오늘 느껴지는데 그래서 저희 생생경제에서 앞으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함께 정기적으로 코너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센터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저희도 이제 많은 도움을 얻고자 2주에 한 번씩 저희가 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사례도 들어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뭐 빚이나 이런 말 못할 고통으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좀 많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주실지 좀 멋지게 기대감을 주시면 저희 청취자 여러분이 앞으로 귀를 더 잘 기울이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당장 현안인 어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빚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저희 현장 상담관이 실제 사례와 함께 명쾌하게 제시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이 코로나 상황에서 백신이 필요한 것처럼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백신이나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 역할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 오늘 같이 오기도 했지만 네. 이 다음 격주로 예. 2주 후에 이제 이 프로를 진행할 상담관이 네.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네네. 조회수를 한 15만 회를 기록한 유명한 상담관입니다. 지금 같이 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밖에 있고요. 상담관님이 오늘 대신 출연하실 걸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앞으로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회수 15만 회. 사실 다른 시사 저희 이 메인 프로그램에서도 기록이 어려운 기록인데 저희가 상담관 모셔서 한번 저희 생생경제에서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터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박정만 센터장이었습니다.